안녕하십니까, 소리나입니다. 층간소음을 층간웃음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층간소음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을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층간소음 전용 측정기 중 소리나3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나3라고 하는 측정기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대략 1시간 이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개 소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나3의 측정과 그 측정 결과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측정 결과에 대한 재현 기능이 있습니다. 플레이백인데요. 결과를 어떻게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측정 결과 파일이 있습니다. 로그 파일, 수치 데이터인 로그 파일과 소리가 기록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고 이거를 PC에 옮기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소리나3의 메뉴 구성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세부적으로는 못 드리더라도 개략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층간소음 전용 측정기라고 하는 소리나3의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하는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리나3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기능 중에서 주요 기능, 즉 녹음하기, 로그 파일 저장하기, 녹음 재현, 로그 재현, 이 네 가지 항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인앱 구매 결제라고 합니다. 이 인앱 구매 결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소리나3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소리나3는 한국에서 제작된 층간소음 전용 측정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스마트폰 모두에 다 하고 싶지만은 전 세계에는 1만 종 이상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작업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삼성폰과 LG폰 두 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성을 유지하는 작업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도 삼성폰과 갤럭시 노트 5입니다. 삼성폰과 LG폰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5에서의 소리나3 측정 및 측정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개지의 앱이 필요합니다. 소리나3 내 파일인데 소리나3에서 측정된 결과가 내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소리나3를 구동하겠습니다. 소리나3의 이게 측정 화면입니다. 구동 화면은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는 폰에서 나오는 오전 9시 51분을 가리키고 있고
갤럭시 노트 5 아파트의 1동 234호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거실이면 거실이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측정 시각입니다. 이 시각은 서버에서 결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시각입니다. 여기 소음은 그 배경 소음도, 5분 등가 소음도, 최고 소음도, 1분 등가 소음도로서 요거는 현재치고 요 밑에 값은 그 당시에 배경 소음은 최소값, 나머지는 최대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거는 측정 중에 그 그래프를 바꾸는 방법이고요. 메뉴 버튼, 로그 재현 버튼, 녹음 재현 버튼, 측정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측정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측정 가능 시각이 나오고요. 이게 녹음을 전부 했을 때에 지금 여기에서 보여야 될 사항은 여기 배경소음도 지금 그 주위의 배경소음도는 몇 데시벨인지 이것이 가장 낮은 시간 20분 중에서 가장 낮은 시간을 체크해낼 겁니다. 이거는 5분 등가로 해서 나오고요. 이건 최고 소음도 측정을 시작해서 가장 높은 데시벨이 밑에 작은 글씨로 나타나고 지금 현재 시간은 이렇게 큰 글씨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1분 등가 소음도 측정 초기에는 1분 등가 소음도와 5분 등가 소음도가 같이 진행됩니다. 적어도 1분 간격은. 그리고 1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누적해서 평균을 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측정 시작부터 현재까지 가장 높은 값은 얼마고 현재 지금 그 누적된 평균 값은 얼마인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1분이 지났기 때문에 요거는 1분 값, 다른 1분 값으로 나가고 있고 얘는 계속 5분 동안 연속해서 측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는 이 측정기 소리나3가 갖고 있는 측정기 범위가 대략 31.5Hz부터 8kHz까지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주파수 범위의 총합 데시벨입니다. 총합 소음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각각 주파수별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 시간은 변형되는 시간은 여기 전체가 0.5초 주기로 변경이 됩니다. 그 계속 0.5초 주기로 측정값을 이렇게 도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200번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100초가 지나가는 거죠. 한 칸이 0.5초이기 때문에. 이제 그 주파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5Hz부터 8kHz까지가 이 스마트폰이 보장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고 그 이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사실 보정을 하면은 측정이 가능하지만은 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기계적 한계성 때문에 보정을 하더라도 완벽하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되는 상태에서 알림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림을 주고받으면은 측정을 시작을 했다. 지금부터 측정값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메시지가 가는 거고 그 메시지는 뭐 관리사무소한테 보낼 수도 있고 윗집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메아리 기능은 내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에는 이 메아리가 작동을 합니다. 현재는 메아리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설정해서 더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가 있군요. 자, 지금 요것을 이제 측정이 종료되면은 측정 종료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적어도 1시간 이상 연속 측정을 해주면 되죠. 자, 측정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값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측정 가능 시각이 나오고요. 이거는 플레이백 재현하는 겁니다. 측정했던 그 내용들이 다시 처음 똑같은 값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별도로 동영상 촬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시간, 20분 중에서 가장 낮은 시간을 체크해낼 겁니다. 이거는 5분 등가로 해서 나오고요. 이건 최고 소음도. 이거를 더 빨리 보고 싶다. 측정을 시작해서 가장 높은 데시벨이 밑에 작은 데시벨. 이게 빨리 볼 수도 있고요.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1분 등가 소음도. 이 전에 측정했던 거를 듣고 싶으면은 그 이전 버튼을 누르면은 이전 버튼 값이 측정된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볼륨 컨트롤을 해서 들어볼 수가 있고요. 적다 그러면 다른 그 앰프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녹음 재현에서 측정 가능 시간이 나오고. 녹음 재현은 이와 같이 타임 도메인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주파수 도메인으로 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로그 재현을 보겠습니다. 로그 재현은 음향 재현하고 달라서 수치값만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 총합 타임 도메인으로 총합 데시벨은 보여줄 수가 있으나 이 음향을 요거는 수치값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음향 소리는 들려줄 수가 없고 주파수 분석 값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총합 데시벨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건 역시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이전으로 갈 수도 있고 이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재현에서 썸머리 데이터 데이터 값은 이메일 즉 계정은 소리나3의 계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 로케이션이 아까 얘기했던 갤로트5 아파트의 1동 234호 위도 경도는 GPS에서 보여주는 위도 경도입니다. 본 그 로그 파일의 파일 네임은 로그 이렇게 되어 있고요.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변형해서 엑셀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모델명은 갤럭시 노트 5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FT 그 프레어 변환을 보면은 샘플링이 44100 즉 2만 헤르츠 20kHz 이상을 커버를 합니다. CD급 품질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FFT 스케일, 이건 저주파 쪽의 그 주파수 범위를 5Hz 이하까지도 볼 수 있도록 해상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들을 수 있는 것이 20Hz 이상인데 이거는 5Hz까지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즉 갤럭시 노트 5가 갖고 있는 기기 장치의 특성 값들입니다. 이것이 보정이 되어야 정확한 측정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오프셋 디바이스 필터는 갤럭시 노트 5가 생산이 여러 대 됐을 텐데 제품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충격을 받아서 마이크로폰의 특성이 변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디바이스 필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은 소음 진동 공정 시험 기준에 의한 그 측정의 A-웨이팅 주파수 가중을 사람이 갖고 있는 청감각 특성에 맞춘 필터를 얘기하고 측정 시작 시간과 측정 종료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 측정 시간이 나타나가 있고요. 소음 측정기 소리나3가 측정되는 장소 그 갤럭시 노트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소음도는 법적 기준치가 62dB이고 1분 등가는 48dB이고 5분 등가는 45dB이다라는 그 법적인 기준치를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그 건설 승인 시점이 2005년도 6월 30일 이전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측정한 결과 LA 맥스 최고 소음도는 21번을 초과를 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1분 등가 소음도는 한 번 초과를 했고 5분 등가 소음도 한 번을 초과를 했습니다. 이 맥시멈 레벨 측정 값은 그럼 이것이 값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 최고 소음도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최고 소음도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 얼마일 것이냐? 86, 88 정도 나오겠네요. 최고 소음도가 얼마냐? LA 맥스 값이 88dB일 때가 몇 년, 몇 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일어났었다. 최고 소음도는 가장 그 중에서 여러 개 있는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거다. 그 다음에 배경 소음도는 그 측정 총 시간 중에서 측정 전체 시간 중에서 배경 소음도가 가장 낮았을 때는 얼마였었느냐? 46.7dB다. 뭐 이런 값들이 이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값이 그러면 파일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내 파일의 내장 메모리에 소리나 3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나 3에 가면은 오디오 파일이 있고 오디오 파일이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이 10월 2일 날 9시 56분에 녹음되어 있는 걸 한번 들어볼 수도 있죠. 측정 가능 시각이 나오고요. 이게 녹음을 전부 했을 때에 이렇게 녹음을 다른 방법으로 볼 수도 있고 이 파일을 PC로 옮겨가지고 PC에서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로그 파일을 보면은 10월 2일 날 9시 56분에 너무 작죠? 이렇게 좀 키워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 3분 정도 했으니까 거의 400개 정도 요 데이터가 쌓여져 있을 겁니다. 그 0.5초 간격으로 10월 2일 날 9시 52분부터 측정을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측정 종료가 9시 56분에 종료가 됐습니다. Lmax 값은 얼마고, 최고 소음도는 얼마고, 1분 등가 소음도는 얼마고, 5분 등가 소음도는 얼마고, 배경 소음도는 얼마다 하는 것이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계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로케이션에 대해서는 갤럭시 노트 5 아파트의 1동 234호 위도경도 GPS 위도경도가 나오고 이 로그 파일의 파일명,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기종, 제품, 프로덕트명, 그 다음에 그 프레그룹스 FFT 그 파라미터 값들,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필터 값, 주파수별 필터 값, 3분의 1 옥타브 밴드니까 한 33개 정도의 값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 디바이스 필터를 걸어주게 되는데 이 값은 0.0dB다. 보정이 없었다. 이거는 그 제품하고 일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파수 가중 프리퀀시 웨이팅은 어떻다. 그 다음에 이벤트 값 기준치는 얼마고, 그 1분 등가 소음도 그 최고 소음도 초과했던 거는 21번이고 1분 등가 소음도 초과했던 거 1번, 5분 등가 소음도 초과했던 거 1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고 값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노트 5에 대한 측정 및 측정 결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